다음으로는 정도현 팀장의 공정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다른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제적 불평등 시스템이 고착되어 온 몇십 년을 끊고 새로운 평등한 시스템을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내사라, 영어로는 National Economic Security and Reformation Act, 한글로 번역하자면 국가 경제 안보 및 개편 시행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사라라는 시행령은 트럼프 정권 2기째 수행하려고 했던 실물 경제 안정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즉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행되었던 근본위 제도 폐지로 인해서 전 세계 화폐는 불안정한 가치 변동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만 하더라도 석유 가격을 화폐 거래 기준으로 매긴 탓에 지금처럼 열악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기축화폐인 1달러의 가치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태환 화폐라는 명목 화폐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불과하기에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 2010년경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 모기지론 파산 사태로 인해 물가는 천정부지로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 세계 경제 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인 경제 현상으로 한번 오른 물가, 즉 인플레이션 현상은 여간에서는 다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부 생필품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소폭 하락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주식 등의 거시경제 지표는 금방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사라라는 시스템, 즉 근본위 제로의 회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에 기초한 화폐의 가치를 실물과 1대1로 보장해주게 됨에 따라 물가 변동 및 국제 석유 자본 세력, 즉 빅테크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주가 작전 세력이라는 한탕주의를 섣불리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시행령을 통하자면은 서민 경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도산이라는 그런 불안과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IMF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모두 이러한 작전 세력들의 주식 먹튀 혹은 한탕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사라라는 미국의 시행령이 전 세계에 확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사라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글로벌 이코노믹 시큐리티 앤 리포메이션 액트, 세계 경제 안보 및 개편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내사라라는 시스템의 전 세계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불법 괴뢰 집단에 불과한 공산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확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행령입니다. 이 두 가지만 시행된다고 하여도 서민 경제는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 없는 서민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경로인 사법시험을 없애고 음서제도 형태의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고 나서부터 유명해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 구조는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했는데 가령 전 세계 홈리스 계층이 2010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몇 배나 증가했다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불평등을 먼저 보도한 것은 주류 언론과 방송사들이었는데, 그들은 사회주의적 분배가 그 해결책으로 작용화를 시도하는 또 다른 언론 보도를 했다는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제 설명을 들으시면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왜 이리 서민들이 큰 성공을 거두기 힘든지 다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글로벌 세력들이 심어놓은 경제 사다리 걷어차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사회주의 정책으로 유도를 하였고,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유럽연합의 다문화 정착, 그리고 반트럼프 세력의 좌파 이념 등등이 활개를 치게 되었는데, 그 굴레를 깨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시행하기로 한 내사라와 개사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시행하려고 했던 새로운 시행령이 정착되고 난 뒤라면 경제는 정상화될 것이고, 정부의 복지 노력이 아닌 서민들의 복지, 자발적인 복지 노력으로 경제는 보다 평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늘 복지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를 위해 고용된 정부 인력들, 공무원들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나 급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복지 노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제 자유와 사회적 기업과 같이 복지와 자선 활동을 자신의 본업과 직무와 병행하는 이러한 그냥 정상적인 기업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지출을 어느 비율만 하더라도 직원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 등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는 저절로 민간 차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등의 지원만을 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늘 정부를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작은 정부일 때만 성공합니다. 큰 정부는 성경에 나온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역할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고,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는 정부를 믿는 자들은 러시아 속담에 공짜 치즈는 늘 쥐덫에만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